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지금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당좌자산의 현금이 현금성 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이어서 단기 매매증권이 무엇인지까지 앞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단기 매매증권은 FAT 1급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취득과 평가, 처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취득이라는 것은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유가증권을 구입을 했다. 그래서 취득 시 회계 처리는 구입 금액으로 해야 돼요. 구입 금액으로. 액면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액면 금액이 아니다. 여기 액면 금액에 X표 써 있죠. X표.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표시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예, 주식에 표시된 금액 또는 채권에 표시된 금액. 네, 그래서 액면 금액이 아니라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우리 지금 당좌자산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해라. 비용 처리.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과 수익 또는 부채 이런 개정 과목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죠. 지금 비용 하나 만났어요. 수수료, 비용. 예.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수수료가 나갔대요. 그러면 단기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하고 나중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정리는 안 했습니다만은, 비용에는요 매출원가라는 큰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라는 비용이 있고,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판매 활동이나 관리 활동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판매 관리비예요. 그러면 이 수수료 비용은 왜 판매 관리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이라고 볼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회계 처리하는 것은 업종이 어떤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다. 그러니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본래의 사업 목적은 판매가 본래 목적인 거죠. 주식을 투자하는 일은 본래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면서 발생한 또는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그 수수료는 영업 외적인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 비용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요, 나중에 이제 실기하실 때 아시게 되는데,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냐 판매 관리비냐를 구분해서 처리하고자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전산회계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가령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어가지고 차변에 하고 수수하고 엔터 치면은 수수료 비용이 말이죠. 531번 수수료 비용도 보이죠. 631번도 보이고 731번, 831번. 네, 더 내려가 보면요. 응? 예,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지. 이건 개정 과목을 좀 추가해야 되는 경우예요. 개정 과목은 추가해서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 900번 때도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지금과 같이 투자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영업의 비용은 이제 여기서 코드가 이 900번대, 여기 수수료 수익의 900번대는 있는데
비용이 빠졌군요. 네.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할 때 코드를 가지고 구분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론을 할 때는 수수료 비용 쓰면서 이것이 영업의 비용인지 판매 관리비인지, 판매 관리비는 판관이라고 쓰면 될 것이고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취득 시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4월 30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주당 6만원에 현금으로 매입했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액면가를 안 써놨으니까 뭐 액면가 써놨더라도 액면가 무시해야 돼요. 아까 뭐냐면 취득 가액으로 회계 처리해라. 자, 그러면 10주를 한 주당 6만원이면 얼마에 매입한 거예요? 60만원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60만원. 자, 이때 발생한 수수료가 있는데 만원이랍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랬죠.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이에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코드를 써야 되고 만원. 차변 항목이 두 개가 되고요. 대변에는 뭐가 옵니까? 예, 현금이 얼마 나갔을까요? 예, 61만원이 나갔겠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현금은 그렇죠. 자산 감소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은 비용 발생이라는 거래의 결합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계를 회계 처리를 할 때 이것을 차변과 대변으로 잘 배치했는가를 거래의 8요소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돼요. 네. 차변 요소에 자산 증가, 비용 발생 맞죠? 네.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비용을 차변에 기록했고,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을, 우리 지금 당좌자산 공부한단 말에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 대신에 대변에서 자산이 감소합니다. 61만원이라는 현금 자산이 감소한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가는 거예요.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같이 정리하시고, 이러한 거래를 우리는 거래를 세 가지로 나눌 때 교환거래냐, 손익거래냐, 혼합거래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 이 거래는 어떤 거래에 해당이 될까요? 혼합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 발생이 거래 금액이 총 61만원인데 그 중에 일부가 비용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거래예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아직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일을 맞이하면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결산일을 맞으면 우리가 이 기업이 말이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네.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단기 매매증권은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시가로 평가를 해요. 그걸 우리가 공정가치법이라고 해요. 공정가치법. 공정한 가치로 평가해야 된다. 공정한 가치라는 것은 시장의 가격, 시가로 장부를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산 시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해라. 공정가치로 장부를 고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액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면 손실이요, 이익이 났으면 이익. 그래서 뒤에 이 손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과 이익을 합쳐놓은 용어다 이렇죠. 또 이 개정 과목은 이 개정 과목과 같아요.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익. 단기 매매증권과 같은 것을 단기 투자자산이라고도 해요. 이게 지금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유가증권은 투자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기 투자자산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익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손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실제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평가 손실이든 이익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평가 이익이라고 했고 그 다음 분계는 평가 손실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거고, 네. 첫 번째 있는 평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정가치가 장부보다 커졌다. 즉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 평가 손실이 나온 것은 공정가치가 작다. 장부가 더 크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왕이면 우리가 가격이 오른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취득했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결산일을 맞이하여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12월 31일 종가는 7만원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4월 30일 날 취득을 했으나 아직 처분할 기회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12월 말일 결산일까지 이걸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이 자산은 공정가치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종가라는 게 있는데 그 종가를 확인해 보더니 7만원이에요. 그러면 7만원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장부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60만원으로 자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를 만들어야 돼요? 70만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한 주당 7만원이 됐으니까. 그러면 얼마를 증가시키면 됩니까? 10만원의 자산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만원 자산을 증가시켜라 이거. 대변에 이 수익을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 이것은 수익 발생. 수익 중에서 이거 역시 영업 외 수익. 영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에요. 이 수익은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수익. 수익 발생. 자, 우리가 자산을 공부하면서 비용도 같이 나오고 수익도 같이 나오고 좀 가다 보면 부채도 나오고 막 섞여서 나오고. 그래서 이 자산 공부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단기 매매증권은요, 결산 시 평가하는 것까지 회계처리의 시험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만은 결산 수정 분기에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종목 구입일 이게 단기 매매 증권 보유 현황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종목 구입일은 필요 없겠네요. 보유 주식 수, 그리고 취득 단가, 그 다음에 결산 시 공정 가치, 여기다가 비고 이렇게 놓고, 종목에다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보유 주식 100주다, 취득 단가 7,000원이었다, 공정 가치는 8,000원이었다. 또 여기다가 하이닉스 주식회사 뭐 이렇고, 보유 주식 200주였고 취득 단가는 10,000원이었다. 공정 가치는 9,000원이다.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단기 매매증권 결산 시 단기 매매증권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보통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돼요. 너무 많으면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는 너무 간단하니까 한 2개 정도. 그래가지고 결산 수정 분기 하시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1,000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로 1,000 곱하기 몇 주예요? 100주. 그래서 1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 평가 이익. 자, 그러면 하이닉스 주식은 200주인데 만원짜리가 9,000원이 돼서 떨어졌죠. 1,000원씩 떨어졌어요. 그러면 1,000원씩 얼마가? 200주가 마이너스 20만원.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문제를 낼 때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 거 따로, 하이닉스 거 따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해봐라. 이거 하나의 전표로. 예. 만약에 따로따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의 전표로 하라는 전제가 없다면 두 개로 처리한다면은, 자, 요거를 한번 밑으로 내려놓고 두 개로 한다면은, 하나는 하이닉스 거를, 삼성전자 거를 할 때는 차변에 이익이 났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해가지고 10만원. 그쵸?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아니라 평가 이익이죠? 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밑에다 또 한 번.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 20만원. 네. 종목별로 회계 처리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종목별로 회계 처리한다면. 종목별로 회계 처리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개 문제를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때는, 자, 두 개를 합쳐서 생각하면은 손실이죠. 그렇죠? 20만원 손실 보고 10만원 이익이니까 10만원 손실 봤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얼마로 기록해야 돼요? 예, 1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의 전표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도록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예, 실제로는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의 보유 현황 해가지고요,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해야 돼. 예, 지금처럼 하나는 이익이 나고 하나는 손실이 나도록 또 문제를 낼 수가 있고, 2개가 다 손실 나게도 할 수 있고, 2개가 다 이익이 나게 할 수도 있겠죠. 계산만 잘 하시면 돼. 예. 결산관리 문제의 NCS 평가 문제, 이것도 냈습니다. 네. 2종목 딱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FAT 시험의 결산 문제로도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예. 제가 NCS 평가 문제에 낸 것도 이런 스타일로 냈어요. 자, 네, 자, 교재로 다시 가서, 그래서 우리는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된다. 자산은, 예, 이런 금융상품 같은 거는 평가를 안 해요.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같은 거를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의 변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때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처분을 한다 이 말이죠. 이익을 실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처분을 해야 되죠. 이 평가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은 실제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미실현된 거죠. 미실현된 거. 장부상으로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 실제로 팔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처분은 실제로 실현된 겁니다. 자,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익이라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처분 시 수수료는 이게 특이합니다. 아까 취득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분 시 수수료 있잖아요. 우리가 처분 시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지 마시오 이랬습니다. 왜냐? 처분할 때 이익이 나든 처분 이익이 나거나 처분 손실이 분명히 납니다. 처분할 때는. 그러면은 그거하고 합쳐버리라 이거예요. 이거를. 수수료는. 자, 취득할 때는 말이죠. 이익이나 손실이 안 나는 거죠. 취득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그런데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는 비싸게 장부보다 비싸게 받으면 이익이요. 장부보다 싸게 팔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합산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처분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 처리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합산 처리한다. 쉽게 말해서. 예, 합산 처리한다. 이 말. 가라는 건 더하는 것이요. 감이라는 건 빼는 건데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수수료는 비용이니까 반대로 빼는 거고 손실이 났네? 그럼 빼고 말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그 수수료만큼. 그래서 그때는 가하는 거예요. 손실이 났으면 가하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빼줘라. 즉 퉁쳐서 해결하라 이거예요.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처분 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학습을 통해서 하나씩 꿰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이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단기 매매증권 배울 때 취득 시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거 오늘 이거 배웠잖아요. 다음에도 그러면 이와 유사한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수수료가 나오는 것을 다 비용 처리하느냐? 앞으로 뒤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네. 취득할 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것은 거의 유일해요. 뭐가? 단기 매매증권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자산들, 취득과 관련된 비용들 또 나올 거예요. 절대로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해라. 유일하게 단기 매매증권만 취득할 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뒤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예, 알게 됩니다. 독특한 겁니다,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직은 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 하는 것이 아직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회계 기준들을 끝까지 다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건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또 저거는 왜 그렇게 할까?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회계 처리 기준은 유용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들을 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느끼게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데 이유가 있구나. 그래야 그것이 유용한 그야말로 사실에 가까운 회계 처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앞 단계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는 게 좋고요. 무리하게 너무 이해 중심으로 가면은 아직 이해의 베이스가 안 돼 있어. 예. 그래서 이해를 하고 하려면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암기할 거 암기하면서 그냥 팍팍팍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처분 시는 간단합니다.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많다, 크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올 것이요. 처분 금액이 작다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때 수수료가 있다면 수수료는 이익에서는 차감시켜주고 손실에다가는 더해줘라.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예제를 이어서 처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분은 지금까지 아까 평가는 이익으로 갔으니까 처분은 한번 손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처분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10주가 보관 중인데, 보유 중인데, 그 10주 중에서 5주만 처분했어요. 오늘. 5주만 처분하기로 했어요. 근데 65,000원에 처분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 지난 결산 때 7만원이었는데, 네. 지난 결산 때 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평가를 해놨어요. 그런데 처분할 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주, 우선 돈이 필요해서 5주만 우선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어요. 자,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면 보통예금을 여러분 차변에 기록하겠습니까? 대변에 기록하겠습니까? 차변.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65,000원씩 10주면 65만원인데 10,000원을 차감하고 들어왔으니까 64만원? 예. 64만원 맞죠? 예. 보통예금에 64만원이 입금된 겁니다. 아니, 10주가 아니라 5주인데. 예. 계산 잘못됐죠. 5주 팔았잖아요. 예. 계산기 써보세요. 5주에 65,000원이다. 325,000원이었네. 그러면 10,000원 빼면 315,000원이 맞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대변에 뭘 팔았어요, 우리가? 예. 팔았으면 감소한 것이 대변에 가야 되겠죠. 처분한 자산은 대변에 가야 돼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을 5주 팔았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5주만큼은 대변에서 감소해야 됩니다. 이때 5주의 가격은 처분한 금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금액으로 기록해야 돼요. 5주가 얼마로 잡혀 있어요? $35만원으로 잡혀 있죠. 왜냐? 지금 우리 회사의 삼성전자 단기매매증권은 취득할 때 60만원이었고 지난기에 결산 때 10만원을 증가시켜가지고 총 70만원으로 지금 장부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 중에 10주가 70만원인데 오늘 처분하는 것은 반절, 5주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70만원의 절반이니까 35만원. 맞죠? 5주 곱하기 7만원, 35만원 자산 감소하는 거예요. 자, 35만원짜리 주식을 처분하고 입금된 건 31만 5천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다. 얼마가 발생했을까요? 요 차익이죠? 3만 5천원인가요? 35,000원. 자,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 비용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외 비용. 자, 여기서 우리가 이 10,000원에, 이 10,000원은 도대체 어디에 묻혀버렸느냐? 수수료 10,000원이 어디에 묻혀버렸는가를 볼까요? 자, 35만원짜리를 말이죠. 수수료를 빼지 않았다면은 65,000원에 팔면은 325,000원이에요. 325,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때 7만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한 주당 5,000원씩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5주면은 5는 25,
25,000원의 처분 손실이 원래 발생한 거예요. 이 수수료가 없었다면 5주 곱하기 65,000원과 여기 70,000원과의 차이, 한 주당 5,000원이 싸게 처분했기 때문에 5는 25, 25,000원인데 여기가 왜 35,000원이 되어버렸느냐? 요 수수료 10,000원이 여기에 가산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뭘 단기 매매주권 처분 손실 25,000원으로 하고 차변에 또 수수료 비용 25,000원 두 개 다 영업의 비용인데 차변에 영업의 비용을 두 줄로 이렇게 기록하면 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분 손익에다가 가감 처리해라. 네. 자, 이 내용인데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좌 자산에서 이제 그 남은 것이 매출 채권하고 기타 당좌 자산이 남았는데, 매출 채권하고 기타 당좌 자산이 남았는데 이 당좌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개정 과목이. 네. 이 매출 채권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인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 우리 앞쪽에 이 당좌 자산이 중요한 게 참 많네요. 지금 매출 채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매출 채권. 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우리가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분류예요. 매출 채권. 매출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 즉 재고 자산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매출.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을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불러요. 네, 팔았는데 받을 권리라는 것은 외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외상. 그래서 외상으로 파는 건 외상 매출금이요. 그럼 받으러움은 뭐냐?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상품을 팔았는데 현금을 못 받고 약속어음이라는 증서로 받았어요. 약속어음도 유가증권이에요. 네, 약속어음. 네. 그래서 약속어음을 보면은, 네, 약속어음이라는 그 양식을 보면은요, 지금 여기 이제 양식 비어있는 빈 양식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구누구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음을 받는 사람이래요. 누구누구 귀하. 어음 수취인.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네. 앞에 있는 금액은 한글로 뭐 5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일금 5천만 원 정. 뒤에 여기 저기 뒤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50,000,000,000 이렇게 아마 적힐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위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여기 밑에 지급 기일. 그 지급하는 날짜는 이날 지급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날 지급하겠다. 5천만 원을. 당신이나 당신이 지시한 사람에게. 지급지. 한인은행에서 지급하겠다 그랬네요. 한인은행은 지금은 없어진 은행입니다. 예, 이 양식이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아요. 한일은행에서 지급하겠다. 여기 밑에 지점도 원래 나와 있습니다. 한일은행 뭐 2000지점이면 2000지점. 예, 이게 지급 장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발행일. 이걸 언제 내가 발행한다. 발행자는 이걸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주소, 발행인의 이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이것이 약속음이에요. 그래서 현재 어떤 상품 대금이라든가 무슨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우리 회사가 현재 돈이 없어. 그러나 사업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급을 잠시 미뤄놓는 수단으로
이러한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이때 이 상품을 판매한 회사는 이것을 매출 채권으로 분류해서 개정 과목을 받을 약속어음이다. 앞으로 받아야 될 약속어음이다 해서 받을 어음. 그리고 그냥 외상, 그냥 외상이다. 이달 말에 주겠습니다. 이런 게 외상이죠. 뭐 한꺼번에 몰아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매번 이게 현금 주고받고 귀찮으니까 우리 월말 계산합시다. 이런 게 외상이에요. 예, 아니면 한 달 거래를 항상 다음 달 말로 정산하자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외상이라고. 이걸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당좌 자산에 대한 공부는 단기 매매증권까지 하니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매출 채권부터 이제 매출 채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매출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